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고도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신입 공무원이 받는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때가 있다는데요. 철밥통에 먹을 밥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 공무원 월급이 정말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살펴봤습니다. 강원 지역 구급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달 급여는 190만 7천 원, 연금으로 빠지는 기여금 등을 빼자 실수령액이 151만 원에 불과합니다. 복리후생비를 더해도 받는 돈이 187만 원 남짓. 한 달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19만 원이나 더 적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 6급 이하 공무원 3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때보다 21명이나 더 많은 무더기 퇴직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5년 미만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공직을 그만두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77%가 낮은 보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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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을 일했지만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에게 치킨 사주기도 버겁다는 울분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공무원 한 끼 급식비는 6,360원. 세 끼 급식비를 모아야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가 다시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는 고등학생 두 자녀를 뒷바라지할 수 없기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내년 임금을 월 30만 3천 원 이상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흔히들 교사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 밥통에 밥이 없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인상률을 정해도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면 인상률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횡성군 의회도 의장 선출 후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9대 횡성군 의회 최다선인 최은숙 의원은 후반기 의장을 약속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국힘 동료 의원들까지 모함하고 있다며 탈당의 삭발까지 강행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2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한 횡성군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국민의힘 재선 표한상 의원이 4표를 얻어 2표를 얻은 같은 당 3선 김은숙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출석 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표한상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5석 중 후보로 나온 김은숙 의원을 뺀 4명이 표 의원에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국힘에선 김 의원이 선거 전 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을 두고 의장이 되려고 민주당과 야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지목했던 유상범 국회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국힘 동료 의원들이 유 국회의원을 비호하려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제가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야합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얘기로 선동하며 회견을 마친 김 의원은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9대 횡성군 의회 최다선이자 횡성 최초 지역구 3선 여성 군의원의 삭발에 지지자들은 오열하면서 응원했습니다. 한편 올 초 유상범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노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자 국회의원과 보다 밀접한 관계인 표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니냐는 지역 정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얘기를 빌미 삼아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떳떳하시면 검찰 조사나 이런 거에서 명예를 회복하시고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두 차례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된 건데 오히려 김 의원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의장 선거, 의정 활동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측은 김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제안했는데 오히려 군 의원들이 따르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 표 의원의 선거법 혐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 의원들의 표심 그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김은숙 의원을 최은숙 의원으로 나갔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에 석탄공사 태백 장성 광업소에 이어 1년 후에는 삼척의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거주민 이탈과 경기 침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이 마련될 때까지 버티기 위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추진 중인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과 삼척의 석탄공사 광업소 폐광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수는 2,000명 이상입니다. 지역 총생산 감소 규모는 태백시 13.6%, 삼척시는 9.6%로 전망됩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5년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액은 태백시 3조 3천억 원, 삼척시는 5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 태백 지역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업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업소가 폐광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강원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올해 초부터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준비해왔고 최종 단계인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산업과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먼저 태백시를 찾아 질의응답을 하고 폐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장성 중앙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사단은 1년 후 도계 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삼척 도계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삼척시는 석탄 산업 의존도가 높아 폐광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2천여 명 됩니다. 경동 석공하면은 그럼 2,000명 되면 7,500명 됩니다. 학생 수도 학령 인구 줄어들죠.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줄어들죠. 소상공인이 여기 이제 지역을 떠난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지금. 일개 면 이하의 인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중요합니다.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태백과 삼척은 현재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후반부로 가면 고용보험 적용 인원이 급감하고 구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7월 달이 되면 416분에 대한 이제 그 지표가 나와서 1항, 2항, 그다음에 9월 달이 되면 3항이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 지정을 좀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고용 위기 지역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구직 급여와 생계비, 전직 창업 지원 등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삼척과 태백에 대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여부는 오는 9월을 전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훈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손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진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그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코치 그리고 또 다른 코치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일본의 전지훈련 등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소개하는 스포츠 샛별 MBC 연중 기획 보도입니다. 춘천 사격하며 떠오르는 진종호 선수의 뒤를 이을 유망주가 있습니다. 강원 최고등학교에서 사격 여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문규빈 선수를 김도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로에 선 진지한 얼굴의 선수. 신호에 맞춰 표적을 조준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표적지 한가운데 선명한 탄환 자국을 남긴 주인공은 강원 최고 3학년 문규빈 선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공기권총을 접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시점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성적은 국내 대회 2위. 아직 1위는 맛보지 못했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사격 종목의 최대 자질은 집중력과 자신감, 평정심인데 이게 바로 문규빈의 최대 무기입니다. 6등, 7등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보통 선수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행위만 자꾸 생각하고 점수보다는 스스로의 사격 자세와 패턴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경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장점도 가졌습니다. 재능 기부로 춘천을 찾은 진종호 국회의원은 꾸준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응원을 건넸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딱히 없었지만은 지금 당장 나의 실력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1번으로 드리고 싶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인전에서 우승을 노리는 문규빈의 최종 목표는 세계 무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올해 있을 전국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 모두 따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진종호에 이어 춘천에서 또 한 명의 사격 황제가 탄생할 수 있을지 문규빈의 총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강원도 소속의 선수단이 확정됐습니다. 수영과 펜싱, 양궁, 핸드볼, 사격 등 7개 종목에 강원도 선수 12명이 출전합니다. 특히 수영의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 최동열을 비롯해 펜싱의 이혜인 선수가 참가하고 지도자로는 마서윤 동해시청 사격 감독이 선수단에 합류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에게 콧구멍 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세월교가 이제 거의 다 철거됐습니다. 춘천시는 세월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콧구멍 다리가 들어선 1970년대부터 지금 현재 모습을 이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 여름 소양강댐 하류입니다. 세월교, 이른바 콧구멍 다리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물의 찬 기운이 더위를 식혀주는 만큼 당시 세월교는 춘천의 대표 피서지였습니다. 세월교가 뻗어있던 강가입니다. 주변에는 세월교를 철거하고 남은 잔해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세월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철거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세월교는 1972년 준공됐습니다. 그 뒤 반세기가 지나면서 다리 곳곳이 깨지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잇따라 발생했고 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초 철거가 시작됐고 현재는 공정률이 90%를 넘었습니다. 또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 윗샘 세월교를 철거하게 계획돼서 지금 공정이 원활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은 세월교의 상징성이 크다며 춘천시에 보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 청원이 2,000명을 넘어섰지만 춘천시는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철거를 확정지었습니다. 대신 이곳에 세월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철거 이후에는 이 서 있는 자리에 저희가 이제 옛날 추억의 공간, 세월교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춘천시는 또 세월교 앞에서 끊겼던 자전거 도로를 올해 안으로 소양강댐 주차장까지 늘리고 이후에는 소양강댐 정상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한 명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강원도가 2년 동안 2% 이자와 0.8%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도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보증 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별을 대체하는 전략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홍성기 의원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 71kg에서 지난해 56kg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필요 양보다 63,370톤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논별을 대체할 전략작물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아동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 지수는 강원이 91.9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커지고 사회 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 신사호동 주민들이 강원도 새마을회의 장례식장 추진에 반대하자 새마을회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회관이 공실로 오래 방치되면서 재정 손실이 컸다며 장례식장 임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강원도 보조금을 용도와는 달리 장례식장 조성에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보조금은 적법하게 쓰였지만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 계약을 맺은 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한교마을이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30억 포함 43억 원이 투입돼 안심 골목길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 빈집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한교마을은 70년대에서 80년대 지어진 무허가 주택들이 자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